자, 군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모임이에요.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서 군집은 여러 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분리를 한다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게 됩니다. 얘들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제 엮여 있거든. 근데 먹이 사슬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이걸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요. 먹이 사슬은 한 줄이야. 예를 들어서 뭐 벼, 메뚜기, 개구리, 뭐 뱀 이렇게 한 라인은 먹이 사슬이에요. 근데 그 안에 뱀도 있고 족제비도 있고 뭐 참새도 있고 거미도 있고 섞여 있으면 이거는 먹이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좋아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가 없어도 다른 하나가 대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 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생태적 지위는 두 가지의 지위가 있어요. 먹이지위라는 게 있고요. 공간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먹이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먹이 사슬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지위라고 불러줍니다. 마우스가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공간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군, 그 종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을 우리가 공간지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자, 군집을 보게 되면 여러 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 우점종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우점종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 가장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우점종을 결정짓는 것을 중요치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치가 가장 높은 친구들을 우점종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다음 희소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희소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집 안에서 개체군이 있는데 제일 적은 개체군을 희소종이라고 불러요. 다음 지표종 얘는 그 군집에서만 발견되는 신기한 종족이에요. 신기한 종이. 그래서 얘가 발견됐다. 아, 그럼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핵심종.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에요. 우점종은 아닌데 가장 많거나 공간지를 많이 차지하거나 이런 애는 아닌데 얘가 아니면 그 군집 구조가 이제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거예요. 군집 구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을 핵심종이라고 불러주고 대표적인 게 수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게를 이렇게 먹죠. 근데 성게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생태계는 멸망하는 바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가 성게의 개체수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수달이나 해달 같은 애들이 핵심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방영구 문제거든. 그 방영구를 나타낼 때는 이제 밀도, 빈도, 피도를 봐야 되는데 밀도는 전체 면적 중에 그 종의 개체수, 빈도는 전체 방영구의 개수 중에 출현한 방영구의 개체수, 피도는 차지하는 면적, 전체 면적분의 그거를 종마다 다 구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의 밀도를 구했다. 그럼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에 그 종이 차지하는 밀도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제 상대 밀도라는 게 나올 수 있고 모든 빈도를 합치고 그 종의 빈도를 곱하기 100 했을 때 상대 빈도, 피도도 똑같이 그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이 상대 값을 다 더했을 때 아까 우점종을 결정짓는 중요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방향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제곱미터.
네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4제곱미터 안쪽에 질경이라고 하는 이 식물이 밀도가 개체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4개. 4분의 4니까 1제곱미터, 1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1제곱미터 안에 한 개 정도씩 있다. 빈도는 출현하는 개체수. 다양구 4개 중에 출현했는 거 4개. 그래서 4분의 4. 피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면적분의 우점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거든. 전체 면적이 4제곱미터. 그 중에 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16개, 5, 25, 25분의 1이죠. 그래서 0.04가 나오게 되는데 곱하기 그렇게 4개,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피도를.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다 구해줬어요. 그러면 밀도를 보니까 1, 4, 5가 나와요. 다 합치면 10이죠. 전체 10분의 질경이가 차지하는 상대 밀도는 1이었죠. 10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10% 정도를 질경이가 차지한다. 그다음에 전체 빈도를 다 더해주고 분의 질경이가 차지하고 있는 빈도 곱하기 100, 40. 똑같이 피도도 전체 피도를 다 더해주고 질경이가 차지하고 있는 피도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상대 피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값을 다 구해줘요. 토끼풀도 그렇고 민들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대값을 다 더해줍니다. 그럼 질경이는 62.5, 토끼풀은 130, 민들레는 107.5가 나와요. 그러면 이 더했는 숫자가 제일 큰 토끼풀이 여기서 우점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개체 수로만 봤을 때 누가 제일 많냐면 민들레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산다고 해서 우점종이 아니에요. 밀도, 빈도, 피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값으로 제일 많은 친구가 우점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토끼풀이 우점종이 되는 것처럼. 이해될까요? 자, 군집의 종류. 수생군집과 육상군집으로 나누는데, 수생은 물속에 사는 친구들, 육상은 육지에 사는 친구들인데, 이걸 좀 나눠보면 산림, 초원, 사막 같은 형태가 있어요. 산림도 종류가 다양한데, 열대우림, 그 다음에 온대지방, 아함대지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원 같은 경우에도 열대초원도 있고 온대초원도 있어요. 사막은 한대사막, 온대사막, 열대사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초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초본류, 풀떼기들이 우점종이 되는 거고요. 산림은 아무래도 목본, 나무들이 우점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산림을 층상 구조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높이로 보게 되면은, 제일 아래쪽에 지중층, 두더지, 지렁이 같은 애들이 살고요. 그 다음에 선태층, 선태라고 하면은, 선태 식물들, 누가 있냐면 이끼류들, 그다음에 분해자들, 버섯, 곰팡이 친구들, 그 다음에 일부 곤충들이 선태층에서 서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본충, 관목층, 아교목층, 교목층 이렇게 있는데 초본층은 그냥 풀떼기예요. 관목층은 어린 나무, 다 자라도 키가 좀 작은 나무. 아교목이 미안해요, 어린 나무. 다 자라면 교목이 되게 되는데 아교목인 거지, 안 거지 아직. 얘가 다 자라면 교목층이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빛이 점점 적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도달할수록 이렇게 빛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집을 수평 혹은 수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으로 나누면은 제일 큰 영향이 위도거든요. 위도. 위도가 다르다. 그러면 기온이 다르겠죠. 그리고 강수량도 달라집니다. 쏘리, 어이, 마우스. 두 개가 영향을 줘요. 그 수평은. 근데 수직은 뭐냐면, 같은 위치에서 높이에 따른 거잖아. 그러니까 위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위도 근처에는 열대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고 열대 우림도 있어요. 기온과 강수량이 같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때?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직 분포를 보게 되면 강수량은 동일해요. 근데 높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 온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상록 활렵수림, 낙엽 활렵수림, 그다음에 침엽수림, 관목대 이런 식으로 주로 수직 분포로 발달하게 됩니다. 산에 실제로 가면 아까 앞쪽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중요치를 이용하여서 오점점을 찾는 형태라면 이 파트에서는 군집의 천이 자체가 다 중요해요. 군집의 천이는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거든.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불모진 거야.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데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과정. 2차 천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볼 거지만 1차 천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제법 잘 살고 있는데 뭐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그 화산 폭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망했어. 망했는 데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일단 1차 천이부터 볼게요. 1차는 건성과 습성 천이가 있습니다. 건성 천이는 완전 척박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지류가 개척자라고 하거든. 어떤 생명체 중에 제일 처음 들어왔는 친구들. 지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 다음 풀떼기 들어오고, 미안, 아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나무들,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나무와 햇빛을 적게 봐야 되는 음수림이 섞여요. 호남림이 형성이 됐는데, 좀 생각을 해보자. 같이 자랐어요. 어린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다른 종류는 햇빛을 적게 받아도 돼. 근데 이미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햇빛을 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자라냐면, 햇빛을 적게 보는 친구가 더 잘 자라겠죠. 원래 적게 봐도 자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음수림이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를 극삭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지류나 이끼, 초본, 즉 초원, 간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순서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방금 만든 건 건성천이라고 해서 아예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생명체가 출발하는 거. 그다음에 습성천이는 양분은 없는데 대신에 물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호수나 연못 같은 곳이죠. 빈영양호, 영양분이 하나도 없었다가 부영양호, 영양분이 갑자기 많아져서 플랑크톤들이 살면서 그 다음부터 이끼류나 수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즉 풀떼기가 자라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초원, 간목, 양수, 혼합, 음수 요 순서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습성천이, 건성천이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까 살짝 얘기를 했지만 2차 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군집에서 산불, 산사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싹이 다 넘어졌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로 개척자가 지류가 아닙니다. 이미 양분이 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풀떼기, 초원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1차 천이가 일어나는 속도보다는 빠르겠죠.
자, 생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극상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생명체들끼리 어떤 상호작용하는 것들, 지들끼리 이제 싸우는 것들, 혹은 나눠 사는 것들, 잘 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종간 경쟁. 어, 감기에 걸려가지고. 종간 경쟁이라면 종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먹이 지위라든지 사는 지역이 같은 친구들이죠.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집신벌레랑 어린 애기 집신벌레인데 얘들을 따로따로 키우면 지들끼리 잘 살아요. 근데 같이 키우면 먹이도 똑같고 사는 지역도 똑같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쟁을 해요. 그래서 한 종이 다 차지하는데 주로 애기 집신벌레가 이겨요. 그럼 그냥 집신벌레는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서 없어지겠죠. 이거 쌓아갖고 결국에 한 종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종가 종들끼리의 상호작용, 싸울 필요가 뭐 있노? 나눠서 잘 살자. 이런 건데, 그 분서라고 합니다. 분서. 솔새, 피라미아 은어, 피라미아 갈견이,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갯벌에 사는 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새 이렇게 들면은 아파트가 되는 거야. 이 큰 나무가. 이 새들이 이 나무에서 그 높이에 따라서 이제 집을 나누어서 사는 거지. 한 종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고 나눠 살자. 자, 그다음 피라미랑 은어인데 피라미만 살잖아요. 그럼 피라미는 사실 다 차지합니다. 이 강을. 근데 은어가 들어오면 얘들이 양쪽으로 비켜줘요. 은어가 가운데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줘요. 이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녹조류 같은 걸 주로 먹는데 은어가 등장하면은 먹이까지 바꿔버려요. 먹이를 곤충 같은 애들, 작은 물속에 사는 곤충들을 먹고 삽니다. 은어가 녹조류를 먹을 수 있게끔. 먹이랑 서식지를 나누어서 살았죠. 분서가 됩니다. 자, 피라미랑 갈견이도 비슷한데, 원래 수소곤충, 유기물,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애들을 피라미가 먹고 살아요. 근데 수소곤충을 먹는 갈견이가 들어오면 피라미는 수소곤충 먹는 횟수를 줄이고 다른 유기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들만 먹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막아주는 거지. 이것도 잘 나오는 예시입니다. 자, 따개비가 있는데 따개비 B종이 있고 A종이 있어. 사실 A는 건조에도 강하고 습한 거에도 강해요. 그래서 둘 다 살 수 있는 게 A야. B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습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어. 물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래쪽밖에 못 살겠지. 그래 두 개를 같이 배양시키면 따개비 A종은 건조한 데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 올라와줘요. 근데 B종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분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생. 공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편리공생, 상리공생이 있어요.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득이 없어. 한쪽만 이득, 나머지 한쪽만 이득이 있어. 빨판상어랑 거북이 오면 빨판상어가 거북이한테 붙어가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사실 거북이는 이것 때문에 크게 피해보는 게 없거든. 그러면 한쪽만 이득을 본다 그래서 편리공생입니다. 따개비랑 흑등고래. 따개비가 흑등고래에 붙어서 쉽게 이동하는데 흑등고래 같은 경우에 별로 이득이 없어요. 황제 청소새우와 해삼. 황새 청소새우는 해삼 속에 숨어서 살아요.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받는데 해삼은 큰 이익이 없습니다. 황노랑 물소.
항로는 물소가 이동할 때 벌레가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곤충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물소는 항로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게 없습니다. 편리공생이 되겠죠. 상리공생, 서로서로 이득을 보는 거. 흰농가리랑 말미잘. 흰농가리, 니모. 흰농가리는 말미잘에 독이 있어서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잘 속에서 살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흰농가리 같은 경우에 말미잘에 독에 내성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들어와도 아무 관계가 없어. 이어서 하는 거지. 근데 흰농가리가 먹이를 먹고 찌꺼기를 흘리게 되면 혹은 먹이를 유인하게 되면 이제 말미잘이 그 고기를 먹어요. 그 유기물들을 먹어요. 먹이들을 먹어요. 서로서로 이득을 보죠. 그다음에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들은 콩은 단백질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질소가 필요해.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즉 질소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 같은 경우에 너무 단단한 결합이라서 그걸 뜯어내갖고 무언가를 생명체가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뜯어가지고 쉽게 뜯을 수 있는 암모니아로 만들어주면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질소를 이득 볼 수 있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사는 공간을 받을 수 있죠. 상리공생이 되는 거예요. 꽃과 곤충들. 꽃 같은 경우에는 꿀을 주고 대신 꽃가루를 이렇게 운반시켜 주죠. 누가? 곤충이. 상리공생. 자, 청소 놀래기와 도미. 청소 놀래기랑 도미는 청소 놀래기가 도미의 아가미 속에 들어와서 찌꺼기를 막 먹어줘요. 그 먹이를 얻죠. 도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들, 이를 닦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걸 뭐야? 상리공생. 서로서로 이득 본다. 그다음에 기생. 기생은 이 위에 거랑 좀 달라요. 한쪽이 이득을 보거나 한쪽이 피해보는 경우는 없어. 공생에서. 근데 기생은 있어. 기생은 한쪽이 피해를 보고 한쪽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쪽이 숙주라고 불러주고 이득을 보는 쪽이 기생생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그다음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거거든요. 포식자는 먹는 애, 피식자는 먹히는 애. 이건 앞의 내용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잊지 못하도록 할게요. 그래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 둘 다 피해를 봐. 대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러면 종강견전이에요. 어쨌든 둘이 싸웠고 한쪽도 이제 피해를 보긴 보니까. 근데 한쪽엔 이득이 있는데 한쪽에 이득이 없죠, 가는. 그럼 이건 편리공생. 둘 다 이득이 있으면 상리공생. 한쪽이 피해를 보면서 한쪽이 이득을 보면 기생. 포식과 피식도 먹는 놈이 이득, 먹히는 놈이 피해잖아. 뿔만데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 둘 다 잘 살았던 애들이 종강 경쟁하게 되면은 원래 사는 것보다 못 살게 되거나 없어지게 돼요. 경쟁 메타 올리죠. 편리공생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점선에서 실선으로 올라갔는데 한쪽은 변함없어. 상리공생 둘 다 이득을 봐서 올라갔어. 포식과 피식. 피식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 따라서 포식자가 증가하죠.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어때? 피식자가 줄어들고 포식자도 따라서 줄어들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 항상 피식자가 선행하고 포식자는 후행하게 됩니다. 그 무조건 피식자가 더 많아야 돼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누가 더 위로 올라가 있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피식자가 돼요. 자, 이쪽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